그리고 와이어스 마이크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앉아서 하실까요? 선생님 저쪽에 앉으시고 선생님은 여기 앉고 난 여기 앉고? 네. 난 그런 거 몰라요. 내가 우리 정 교수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들으면 청춘 시절의 그 순수한 기분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죠. 7080 세대의 우상 스타 감독이시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훈 감독님. 너무 옛날 얘기하셔가지고 할아버지 된 모습이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7080 세대거든요. 예. 당시에는 그 5만 정도면은 데이트라고 하지 않았나요, 관객? 제 기억으로는 평균 그 한국 영화 관객이 평균 5천 명이었어요. 네. 당시에. 그렇게 흥행이 안 됐을 때고요. 그러니까 5천 명이니까 5만 명만 돼도 대단한 그런 히트인데 히트라고 그랬죠. 46만이 넘었는 네. 그런 흥행도 정말 대단하셨어요. 네. 네. 한국 영화 그때까지 최고 기록을 깨뜨린 거죠. 그렇죠. 미호도 다시 한 번이 35만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 미호도 다시 한 번이 최고 관객 동원했다가 별들의 고향이 그거를 넘어선 거죠. 네. 지금 그 제작 중인 네. 다큐 영화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네. 만세, 네, 예. 하보우만이라는 네. 아주 특이한 이름으로 예, 그 하셨는데 그 애국가의 마지막 소절, 그렇죠. 네, 그거를 네. 따쳤다고 애국가의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소절이라기보다 핵심이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핵심이고 그 나머지 무궁화 삼천리 이거는 또 민족으로서 이런 국가니까 그렇죠. 민족으로서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그 결의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안익태 작곡가도 그 부분이 가장 자기는 중심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감독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나라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보우만의 약속, 네.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 박정희 대통령에 네, 대한 네. 그 다큐의 어떤 기록을 담은 그 영화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분을 역사 속에서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의 구약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 시대. 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을 리드하면서 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드디어 국가가 되면서 그 완성이 되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독교 정신 위에 자유민주주의 건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구국을 하는 그 과정이 다윗 왕조 때 같고, 그래서 저는 다윗 왕조.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두 분의 업적이 길이 국민들에게 깊이 새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점점 종북적으로, 용공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뚜렷이 나타났거든요. 국민들 앞에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 반대로 내부의 국방 문제라든지 군인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변하기 시작했을 때 좀 두렵기 시작했어요. 네. 마치
건국 이전의 해방공간에서 찬딱 반딱하고 또 남로당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하고 비슷한 느낌. 야, 이러다가 공산화가 되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국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친일파, 뭐 독재자 이것과는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4.19 그 학생들 부상자들 병원에 찾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태도가 보니까 이렇게 올바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독립정신이란 책에서부터 무수하게 쌓아온 자기 철학이에요. 신념이고 신학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한 목적이 다른 데 있었구나.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문재인 정권 때 나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억눌려 있었던 거에 대한 해방감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가난했던 것을 이렇게 경제 성장하게 만든 우린 눈으로 봤거든요. 네, 그렇죠. 제1차 경제계획, 2차 5개년 경제계획 이런 거 보면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뭐 산림녹화가 우리 때에 사는 민둥산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산림녹화가 잘 돼가지고 풍요해지는 땅의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먹는 거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먹는 거 거의 많은 부분을 쓰레기로 버리듯이 달라졌으니까 그것을 안 느낄 수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 아니 뭐 나라와 함께 교래와 함께만 갖고 해도 이 박정희 대통령 소년 시절부터 초등학교 선생, 군인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그 정말 위인전에 어떤 보듯이 신념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나타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막 대중적으로 확산된 게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국민교육 현장 자체가 이 사람의 신념이 쌓여있어요. 진짜 보면은 이 국민교육 현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뿌리 깊은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자필로 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정신에서 시작이 된 서예더라고요, 보니까. 고속도로도 그렇고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전부 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운동이었어요. 가끔 내가 너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빠져있는 거 아닌가 정도로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아주 철저한 분들이었어요. 한번 완전 100% 다큐입니다. 네, 100% 영화. 이 내 사랑을